자, 퇴직금 납부 계좌가요, 개인명의이기 때문에 개인 예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DB형과 다르게요, 적립금 운영하고 운영 수익금이 근로자, 직원 여러분이 직접 상품에 가입을 하시고 그 운영 성과 역시 직원분들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DC형은요, 내가 운영을 잘 하시면 내 퇴직금이 같은 동기지만 퇴직금이 훨씬 많아지실 수도 있지만 펀드에 잘못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받은 퇴직금보다 원금이 손실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노후자금이니까 원금 이상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정기예금 상품, 즉 원금 플러스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정기예금 상품으로만 가입을 하시면은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DC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비교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DB형이고요. 여기가 DC형입니다. DC형이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개인 예금 성격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본인 개인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하시면 그동안 내 퇴직금이 얼마가 쌓였고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무 때나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근데 DB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회사 퇴직금 담당자에게요, 계산해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DC형은 또한 추가 입금이 가능하시고 추가 입금한 금액에 한해서 연말 소득공제 4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제도가 DC형이고요. DB형 제도는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이 5천만 원 개념은요, 퇴직연금 제도만 달랑 5천만 원 개념은 아니고요, 예금자 보호법 상품에 퇴직연금 제도도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정기예금에 3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퇴직금으로는 추가 2천만 원만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퇴직금이 5천만 원이 넘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광주은행에 가입하시더라도 가입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은요, 광주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뱅크, 경남은행, 전북은행 정기예금도 현재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씩 나눠서 가입하면 최대 2억까지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광주 전남 지역의 대부분 퇴직금이 2억이 넘으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말까지는요, 17개 모든 금융기관하고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전산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더 큰 금액 8억 이상까지 여러분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합한 경우인데요, 통상 DB형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 직전에 3개월의 급여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가 높아지신 분들한테 유리한 제도다 보니까요, 퇴직 직전에 야근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하셔서 급여 체계가 높아지신 분들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임금 피크제에 돌입하신 분들은 불리하시겠죠. 예, 그러신 분들은 DC형을 가입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참고로 저희 광주은행 중에 상무 비즈니스 출장소라고 있는데요, 거기 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더 퇴직금이 많아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DC형은요, 주로 적합한 경우가 DB형하고 반대 개념인데요, 1년에 한 번 이상 그때그때 중간정산을 해서 적립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광주 전남 기업체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관례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왔거나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던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거의 비슷해서 DC형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왜 퇴직연금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사업주 입장이 있고요, 근로자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 입장인데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법인세가 절감이 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로 하시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부담금 납입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손비 인정 처리, 즉 비용으로 떨 수 있는 부분이
20%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1억에 대한 20%인 2천만 원만 비용으로 떨 수 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은요. 전액 100% 1억을 전부 비용 처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액 8천만 원이 과표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표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럼 나 20%만 매년 인정받을란다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비 인정 한도도요. 매년 5%씩 축소를 해서 내년에는 15% 해서 2016년이 되시면요. 이 손비 인정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손비로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로 하시면. 그래서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시고요. 손비 인정 처리도 100% 받으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근로자 부분한테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급권 보장이 강화가 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요. 법적 보장 장치가 없으셨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운영이 어려워지시면 내 퇴직금을 떼일 염려, 즉 체불 현상이 발생될 수 있었는데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그러한 임금 체불 현상이 없어집니다. 즉 수급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법적으로 내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수급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쓰는데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내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DC형은 100% 내 퇴직금을 그때그때 중간정산해서 적립을 받는 제도고요. DB형은 좀 다른데요. DB형은 현재 100%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60% 이상만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요. 2017년까지는 80%, 그 다음부터는 DB형 역시 앞으로 100% 이상 적립하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도 인출하고 담보대출 부분인데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중간정산이 안 될 뿐더러 함부로 내 퇴직금을 찾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치료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선고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제한적이지만 중도인출하고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하시는데 현재 광주은행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은행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시중 대부분의 은행이 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신한은행하고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연체를 했을 때 대출 채권과 임의상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요. 신한은행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광주은행에서는 현재 담보대출은 취급되지 않습니다라고 응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도인출은 가능한데요.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하시고요. 전액인출만 가능합니다. 내 퇴직금이 1,000만 원이다. 500만 원만 필요하니까 500만 원만 해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 다 인출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하죠. 광주은행의 경쟁력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각 금융기관에서 만든 상품이긴 하지만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그대로 하는 제도다 보니까요. 58개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모든 룰이나 세제 혜택, 지급 방법, 처리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틀린 점은 얼마나 수수료는 저렴하느냐, 그리고 제공하는 금리는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각종 부가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느냐만 다르시기 때문에 상대 금융기관하고 판단을 하실 때는요. 그 세 가지 부분 정도만 체크 포인트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